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 김권진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업종별 등락 흐름을 보면 반도체주들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 양상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테슬라가 7%, GM과 포드 등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 전반적인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금값. 또다시 1,907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1,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강세론자들의 경우는 2,000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흐름 자체가 우상향 쪽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투자할 대체 자산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금이 살짝 대체 자산으로 살짝 비껴나고 뭘로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렸었던 게 사실입니다. 위험 자산이 야 너무 힘들다. 야 좀 안전 자산으로 움직여 보자. 야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이런 투자처가 생겼다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역시 안전자산 하면 금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조금 곽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성장주들이 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여기와 반대 복부에 있는 자산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 계속해서 당분간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이쪽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이 영풍이나 이런 고려아연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큰 하방 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값을 계속해서 오름세로 치닫게 한다는 점 전망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각국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3.4% 전망했는데요. 일단 2022년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또 주목해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다 지금 현재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쇼크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대로 우리 코로나 이슈가 없이 그냥 그대로 왔다면 경제 성장률들이 다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기저효과가 생겨버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다?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풀렸던 이런 자금을 좀 모아야 된다. 다시 금리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어디 쪽? 바로 이 성장주들보다는 이런 소비재들이나 이런 가치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이 여행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께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화관이나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5G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일상으로의 복귀를 빠르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쇼핑까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인해서 이
공항의 여행객 수요도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팬데믹으로부터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식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에서 자녀를 3명까지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때 1명으로 제한을 했다가 2016년에 2명까지로 완화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3명까지로 하겠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는 중국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심각한 모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었죠. 한 명이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낳지도 않는다라는 거 0점 몇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중국도 그동안 가장 큰 경쟁력이 뭐였어요? 야, 그럼 나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내수에서만 지금 현재 우리를 먹고 살 거야라고 하는 게 가능했던 게 14억 인구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자체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도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예전에는 야, 한 명만 나와 잘 기르자. 최근에는 야, 2명까지는 그래. 오케이 해줄게. 이제는 3명까지도 오케이 해주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쪽 어느 나라만 이렇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하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점점 지구의 이런 사람들의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실제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각국의 정책들이 있죠.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민도 받고 있고요. 실제 더 많이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야, 우리가 애 낳으면 더 줄게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게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좀 상당폭 변동성이 큰 확률이 또 아주 높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만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오늘 거기에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조차 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CJENM이에요. 최근 들어서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사실 저도 티빙을 구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 또 좋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티빙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적자 사업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BEP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티빙에서 가장 많이 보셨던 프로그램이 뭐예요? 저는 한국경제TV밖에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한국경제TV를 티빙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OTT 업체로 OTT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경제TV가 나와서 네, 제가 예상했던 바하고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신서유기나 이렇게 CJENM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대부분 OTT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OTT 업체 정말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지만 티빙도 하나의 이런 사업자로 계속해서 점점 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IP 같은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IP가 늘어나고 있고 채널의 확장성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를 보는 거 개그나 이런 예능의 이런 컨텐츠를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티빙의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문화를 창조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먹고 사는 CJENM의 이런 성장성이 계속해서 앞서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도 좀 많이 맞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OTT를 비롯한 시장의 확장세와 함께 오늘은 CJENM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 김권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